부동산 플러스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부동산 플러스 TV.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토지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땅 하나 사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아파트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발품 팔며 배운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귀동냥으로 들은 꿀팁들을 여러분께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토지 매매 10계명만 잘 따라와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든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을 확인하세요. 토지 구입 요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산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농사와 나무만 키워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이면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지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제약이 많아요. 게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아예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토지 이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등기부등본은 필수. 땅에 어떤 보이지 않는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특히 을, 구란을 꼼꼼히 봐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시골 땅을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땅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도받아서 그 문제로 땅을 제대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꼭 토지에 설정된 모든 권리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 회복한 후에 인도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행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길이 없는 땅은 쓸모가 없어요. 도로 연결 확인하기. 여러분, 맹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길이 없는 땅을 말하는데 이런 땅은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지적도상 도로에 최소 3m 이상은 접해 있어야 한답니다. 실제로 가보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농지를 사려면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하던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 필요해요. 이때 영농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농장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지 전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놓고는 2년 안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팔아라고 명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매할 때 농지라면 진짜로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여 경작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농지 전용 계획서를 제출한 케이스라면 기간 내 농지 전용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야를 구입할 때는 산이 너무 가파르면 개발이 어려워요. 임야 산지를 사실 때는 경사도가 정말 중요해요. 보통 25도가 넘으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고 설령 받더라도 토목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또한 가끔 산인데 밭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대부분 불법으로 개간한 거예요. 싸다고 덥석 사면 나중에 복구 명령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구입하세요. 여섯 번째, 전기 끌어오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시골 땅 살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전기 인입 비용이에요. 전신주에서 200m까지는 기본 비용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연결해 주지만 기존 전신주에서 200m 이상의 거리라면 멀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전신주에서 300m 이상 거리라 100m만 초과하여 떨어져 있어도 수백만 원 이상 전기 인입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한전에 전화해서 미리 견적 받아보는 게 토지 구입 요령 중에 하나예요. 일곱 번째, 상수도와 정화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도시에서는 상수도와 오수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시골은 개인 지하수를 파거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수도 경우에는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고 지하수도 안 나오는 지역은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곳도 있답니다. 8번째, 내가 살 땅 경계선 확실하게 알고 사세요. 지적도 하고 실제 현장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옆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을 수도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스카이뷰로 1차 확인하고 건축 계획이 있다면 전문 측량사 또는 지적공사의 정확한 측량을 받으세요.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경계 문제는 매도인이 해결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9번째, 산사태 위험과 홍수 위험 체크는 필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산사태 및 홍수 위험을 확인하려면 토지 이음,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환경부 홍수 위험 지도, 국민재난안전 포탈 등 앱에서 산사태와 홍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도 갑자기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주변 환경 및 혐오시설을 확인하세요. 축사, 공장, 고압선, 공동묘지 등 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에 여러 번 다른 시간대에 가보세요. 낮에는 좋았는데 밤에 가보니 옆에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평일에 가보니 근처 공장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10가지만 꼼꼼히 체크하셔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토지 구입 요령이라는 게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땅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쉽게 사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이해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어느새 땅 보는 눈이 생긴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